제가 어른들 강의를 금요일 철화도 해보고 이제 해보니까 조금 어리게 보시나 봐요. 저도 20대 딸이 있고요. 네, 50이 가까운 나이를 가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데 원래 보통 청소년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나이 얘기 그냥 언니 같고 이모 같으면 좋아해서. 근데 어른들은 네가 강의나 하겠니? 뭐 소통인데 너는 키워는 받니?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증명을 조금 해드리고 시작해야 제 신간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 극동방송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 이런 드라마 해요. 그 극본 오선화, 그게 저예요. 오선화잖아요. 뭐 박수를 치려면 쳐주시고 아니면 아니면 안 쳐주시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삶의 지혜와 인생의 지혜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14년 동안 청소년들 만났고요. 임신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어서 태교학교 성경태교 동화라는 책을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강의는 사실은 일반에서 교육청 특강이에요. 10대 자녀들과 소통의 특강인데 교회에서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오후 예배 특강으로도 어른들 다 모시고 하는 강의예요.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10대가 있잖아요. 어떤 소설에서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에서 50대 여자분한테 20대 여자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 젊음이 부럽죠. 그러니까 50대 여자가 아니 안 부러운데 그래요. 왜 안 부럽냐고, 부럽지 않냐고. 그랬더니 야, 너의 마음속엔 10대와 20대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내가 널 부러워하려고 뭐니? 맞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의 나이, 뭐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생의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삶의 과정이고 천국을 가는 발걸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10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면 그 10대를 자꾸 좀 까막으시고 뭔가 말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급함이 생겨서 우리가 10대가 자주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대만 살짝 꺼내드리면서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면 어쨌든 교회 문이 열려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이들 만났을 때는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이 쌤 저 교회 갔다 올게요 라는 말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가? 라고 물으면 우리 쌤이 엄마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할머니 같아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이 쌤 교회는 오라고 하지 말아요,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저만 엄마 없어요, 저만 할머니 없어요.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있건 없건 보호자가 누가 있건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대가족을 이룬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가족이 세상에서 없다고 교회를 못 오게 되었나라는 마음이 제가 되게 슬퍼서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10대를 또 알아주시면 자녀들이 커도요 부모한테는 예요. 제가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썼는데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대요. 엄마 밥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권사님께서 야, 이 자식아, 넌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엄마 밥도 남기고 있냐 그랬대요. 제 친구가 딱 한마디 했대요. 나 엄마 밥만 남길 수 있다? 신방 가고 하면 권사님들 생각하신다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고 또 다음 신방 가면 또 고구마 먹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 편하게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곳이 엄마밖에 없어.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응석 부릴 수 있고 마음속에 10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또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녀가 있건 자식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교회 아이들을 품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 끝나고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애 어렸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딱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애들 더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겠네.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유가 있을 텐데, 누군가는 자녀분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새로 들어온 아이를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저는 강의할 거고요. 저는 상담하고 있지만 야매예요. 상담 자격증이 없어요. 상담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되게 웃긴 게요, 처음에는 너가 어떻게 해 자격증도 없는데 그러거든요. 계속 하고 있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해? 그리고 신기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달래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이나 뭐 지난 강의하셨던 교수님의 박사님처럼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을 전달해드리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어려 보이는 것도 어려 보이는 건데 말이 빨라요. 애들은 빨라야 듣거든요. 우리는 빨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으로 좀 와볼게요. 더는 못 와요. 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나서 다른 분 강의보다는 한 2배속으로 돌릴 건데 조실 수는 없어요. 제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같이 숨 안 쉬면서 한 3시 반까지 정도까지 강의하고요. 질문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할게요. 서로의 마음문을 여는 소통이라는 제목이고요. 뭐 제 책들의 중심 내용과 제가 삶에서 만난 내용들을 하도록 할게요. 저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태아 초음파 맞아요. 되게 웃긴 게요. 저 사진을 보여주면 아기를 낳아봤거나 뭐 길러봤거나 어쨌든 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다. 아기 뱃속에 있었을 사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본 우리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면 쌤 토끼예요 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전체를 보면 토끼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안 봤어요. 제가 저 사진을 띄워드리자마자 여러분 뭘 보셨냐면 저 안에 점을 보셨어요. 그쵸? 왜요? 경험해봐서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 경험해보면 경험한 것만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맞아요. 근데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일부예요. 자, 요즘은요 가짜뉴스가 많은데요. 진짜 가짜의 뉴스는 별로 없어졌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 약초를 먹어서 나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제가 이 약초를 먹고 나았습니다. 가짜 아니죠. 진짜 나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왜요? 유튜브를 봤으니까요. 근데요, 그 약초 먹고 죽은 사람도 허벌나게 많아요. 근데 왜 몰라요? 유튜브 못했어요, 죽어서. 그쵸? 근데 죽은 것도 진짜예요. 어떤 치료법도 모두에게 맞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나았던 것만 알아요. 친구가 그 암에 걸리면 야, 그 약초 구해다 줄게. 하지만 그 약초를 먹고 안 좋아진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례를 들지 못하죠. 일부러 아는데 전체라고 해요. 금쪽이 아시잖아요. 금쪽이는요, 문제의 상황들을 계속 3주 동안 촬영해서요, 그 문제의 장면을 편집해요.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집하면 저도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행동만, 단점들만 촬영해서 확대하면 누구도 정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사례를, 솔루션, 해결 방법,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례를 봐요. 왜요?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웬만한 자극은 재미가 없어요. 자극적으로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욕하면서 슬퍼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송의 목적은 그 솔루션으로 그 해결책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 때 아기를 낳았던 친구들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들이 어리잖아요. 부부로 살기로 결심한 거 뭐 기특한데 너무 어리니까 실수들을 하는 게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 어린 부부가, 남편이 일하고 회식하고 좀 늦을 때마다 부재중 전화를 110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남편이 일하는데, 너 애기 보는 것도 힘들지만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부재중 전화 100통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 100통 안 했다고. 10통은 하는데 100통은 안 한대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10통을 한다고 방송해봤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에 작가의 이름을 아내라고 저장한 거예요. 그럼 전화 걸 때마다 아내라고 뜨죠. 그리고 그걸 100통해서 그걸 방영한 거예요. 작은 걸 확대해요. 지금 청소년들 그렇게 문제 다 있지 않아요. 판사님 말씀하시길 80년대부터 학교폭력은 있었다. 미세먼지가요 70년대부터 있었대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자극적으로 다루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져요. 자, 뉴스에서 게임 중독인 김민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도 민수가 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게임 중독된다니까. 그래서 학원 끝나고 잠깐 1시간 게임하는 애를 잡는 거예요. 야, 김민수 너 그러다가 게임 중독돼. 얘는 억울하잖아요.
게임 중독된 애가 왜 나오겠어요, 뉴스에? 별로 없으니까요. 뉴스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진짜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우리 아이를 잡는 거예요. 얘는 억울하죠. 얘 일이 아니잖아요. 최수종 좋은 남편이라고 소문났잖아요. 션이라는 사람도 좋은 남편이라고 소문났어요. 왜 그 사람들을 좋은 남편이래 라고 할까요? 별로 없으니까요. 연예계를 통틀어서 인간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남편을 잡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부인은 하이라잖아요. 우리는 오징어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못생겼다가 우리 오징어야 라고 농담하는데, 여러분 조금이니까요. 소수니까요. 근데 진짜니까요. 근데 이걸 확대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태아를 아니까요. 우리는 아기야 라고 해요.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전체를 볼 때가 있어요. 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 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저기 보이는 점이 아기예요. 임신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할 일은 없어요. 돈 내잖아요. 초음파에 사용되는 젤값도 내요. 여러분 돈을 내는 것을 우리가 막 감사하지 않아요. 저 오자마자 선교사님이 따뜻한 허브차를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선교사님이 3,500원이요 그러면 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쵸? 전 되게 감사했거든요. 급하게 왔는데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돈을 내는 거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벌기 힘드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는 초음파에 사용된 젤값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가요, 병원비? 너무 감사해요. 왜요? 생명의 존재를 알려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거예요. 위치만 알아도 감사한 존재. 작년 10월 29일 날 모든 부모님들이 딸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디야? 뭘 바랬어요? 이태원이 아니기만.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감사한 게 생명인데요. 뱃속에 있을 때 모든 부모의 기도가 같대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대요. 얘가 어떻게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요. 이렇게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짜증내면서 저를 찾아오세요. 애가 처먹고 잠만 잔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잘 먹고 잘 잔다는 뜻이죠. 그러면 3개를 기도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근데 2개가 이루어졌죠. 먹고 자잖아요. 그런데 보통 잘 먹고 잘 자면 잘 싸요. 그렇죠? 그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감사하셔야죠. 근데 왜 짜증을 냈을까요? 애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배우자의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쏙 닮았잖아요. 이 내 새끼 맞잖아요. 그럼 애는 안 바뀌었죠.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생명의 조건을 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애들 성적을 등급으로 매겨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등급이면 인생도 9등급일 것처럼 얘기해요. 믿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너 9등급이면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교회 가.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교회 못 가겠어요. 왜? 아니요, 제가 가다가요. 우리가 교회 장로님한테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갔는데 또 만났는데 또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사했죠. 근데 또 엄마랑 만났는데 또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했어. 또 하래요. 나중에 할머니랑 집에 가다가 또 인사하래요. 아니 내가 인사했다는데 왜 안 믿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운 부모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예요. 이 아이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런 시선만 중요해지면서 이 아이가 내 배 아파난 내 새끼지만 야, 요 정도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 엄마니까 재수는 괜찮지만 삼수는 안 되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놓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해놓고 그게 못 되면 얘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엔 부모가 사라지고 있대요. 부모는 아이가 어떤 조건에 들어오듯이 무조건 품어주는 존재고요. 하나님 주신 부모라는 존재는 학부모만 늘어나고 있다는데, 학부모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벌어 좋은 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그 기관을 나무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선생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너가 어떻게 내 새끼한테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몰잖아요. 그건 학부모죠. 부모가 아니죠. 그 기관에 내가 돈을 내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 학부모만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저 자궁의 마음이요, 점처럼 생명을 주셨을 때 여호와의 기업으로 알고 이 태의 열매를 감사하며 건강하게만 자라, 내 곁에만 있어줘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저는 뭐 교회 다녀서 별로 학원 안 보내요 라는 가정에 그 기본도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여름방학이 재우면 큰데요. 잠을 자세요. 하나님 잠을 잘 수 있게 했는데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또 그 아이들의 숫자로 나누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승진도요. 승진하고 싶었겠죠. 승진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아파트요? 사고 싶었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요. 넌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어떡하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공부요? 공부하는 애가 제일 잘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애 부모가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애가 제일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면서 자궁에 한 생명이 들어오면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 품이 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소통은 누구의 강의를 들으셔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게 공감일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공감의 5단계를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야매라서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들었던 말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아픔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공감을 받지 못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감을 받으면 저한테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친구들을 14년 만나니까 왜 공감을 받지 못하는지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한 친구가 공감을 받지 못한대요. 왜? 그랬더니 집에서는 확인사살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확인사살이 뭔지 아세요? 적군을 총으로 쐈는데 확실히 죽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쏘는 총. 이게 확인사살이에요. 근데 집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할까요?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성적을 받았대요. 고2 민수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자기가 봐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갈 성적인 거예요. 당연히 알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부르시더래요. 민수야, 너 성적 더 떨어져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 못 꿀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겠죠. 팩트 폭력이잖아요. 왜 팩트, 사실을 폭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말해줄 때 폭력이 돼요.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입었던 원피스가 안 맞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다가 친구가 어머나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폭력이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군가 말해줄 때 그건 좀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이지만 폭력이라는 말을 써요. 얘가 총을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인서울 못 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집에 왔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성적표 나왔지? 우리나라 되게 위대한 나라인 거 아세요? 성적표 나온 걸 엄마가 뭔 줄 알아요. 제가 5월 달에 베트남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해주러 봉사 갔거든요. CGV가 있는 거예요. 와, CGV 있다. 그랬더니 여기 12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넨 학원 별로 안 다녀? 아니요, 6개 다녀요. 야, 그 학원은 한국에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엄마들이 선생님을 초빙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지에 갖다 놔도 학원을 6개씩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성적표는 왜 나오는 건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적어도 크리스천 부모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세상이 너무 흉악해서 이깟 숫자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자꾸 거짓말해. 그거 아니라는 거 네가 알려줘야지. 넌 알잖아. 네 삶이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넌 봤잖아. 그깟 숫자로 내가 이 존귀한 피조물을 망가뜨리겠니?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해요. 성적표 나왔지? 그리고 보여주면 이런대요. 너 이 성적 갖고 있으면 엄마가 교회에서 쪽팔려서 어떡해? 나 그러는 거예요. 그걸 확인사살. 너 이 성적 가지고 인서울도 못 가. 확인사살. 이미 밖에서 맞은 총을 안에서 또 쏠 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그럼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말하기 전에 알거나 말해줘도 모르거나 두 부류거든요. 둘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귀한 시간 내서 말해줘도 모르는 건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또 공감받지 못해라 그러면 확인사살 말고 또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공감해달라고 감정을 던졌는데 보호자가 받아주지 않았대요. 공감은 그런 거잖아요. 내 감정을 토스하면 이렇게 핸드볼처럼 주면 그 공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같이 보아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중2 민지가 학교에 갔다가 미용실이 앞머리 1,000원에 깎아준다고 해서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너무 이상하게 잘라진 거예요. 근데 중2 여자아이가 앞머리가 이상하면 집에 늦게 가야 되거든요. 앞머리가 이상하니까 집에 가기 싫잖아요. 자, 지금 친구들은 그루퍼를 말고 있는데 안 풀르죠. 삔이에요, 삔. 앞머리가 이상하느니 말고 있는 게 난 거예요. 자꾸 풀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이 문화가 있어요. 앞머리가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앞머리가 중요한 민지가 앞머리가 이상하니 집에 가기 싫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엄마 오늘 일찍 왔는데 너도 일찍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봐서 일찍 가주기로 한 거예요. 자, 중등부 아이들은 교회에 와주는 거거든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왜냐면 중2 때는 뇌가 없어요. 뇌를 하나님이 잠깐 갖고 가세요. 그래서 깨끗이 하시고 고2 때쯤 돌려주시거든요. 그 사이에는 뇌가 없는데 오는 병 아니에요. 그냥 뇌가 없는데 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앞머리가 이상한데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건데 엄마 때문에 집에 들어가 주기로 했어요. 가고 있는데 교회 오빠를 만났대요. 뭐 인사는 해야 되니까 오빠 안녕? 그랬더니 이 오빠가 망언을 한 거예요. 야, 너 앞머리 개 이상하다. 너무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왔대요. 우리 맨지 진짜 너는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일찍 엄마 일찍 오라면 일찍 오고 너무 예뻐. 요즘 막 중이들이 막 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엄마 근데 오늘은 내가 예쁜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민수 오빠 알지? 고2 민수 오빠 있잖아. 민수 알지? 어쩜 그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키도 크고 어쩜 멋지게 컸는지. 엄마 그 오빠 멋지게 안 컸어. 집에 거울이 없어. 왜? 집에서 얼굴도 안 보나 봐. 자기 얼굴이 더 이상한데? 내 앞머리 보고 이상하대? 그런 거예요. 너무 짜증나? 근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얘가 자꾸 짜증을 내니까 이게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앞머리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너 이상하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또 안 이상한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손 씻고 학원 가야지 그랬대요. 그래서 민지가 짜증났다는 감정 그럼 어디 있어? 쌀통 옆으로 굴러갔대요. 안 받아줬으니까. 그럼 저는 또 어른들 편을 들어드려요. 좋은 상담은 2명을 만나게 하고 나는 빠지는 거지 내 편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래. 쌤도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만 그렇게 바쁘다? 집에 전화 못 받는다는 다 집에 있을 때야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다음에 엄마 한가할 때 좀 토스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쌤 제가 하나 갖고 쪼단하게 그런 사람인 것 같으세요? 쌀통 옆에 이미 38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짜증나다는 감정을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10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남편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짜증을 내더래요. 김 부장 있잖아. 그 인간은 진짜 내가 얼마나 이거 자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야. 다시 해오래. 완전 짜증나. 그런데 보통 아내는 알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하지. 김 부장님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맞습니다. 밥 먹고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원래 막 고봉밥을 먹는 남편인데 밥을 안 먹고 들어가더래요. 저한테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제가 책에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인데 남편이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좀 써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성 여성을 나누는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많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통 여성분들이 사랑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남성들은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건 신뢰를 받는 거래요. 나를 믿어주는 거. 근데 우리 부인이 나를 안 믿고 누굴 믿었어요? 김 부장이요. 김 부장 누구냐면 1년에 한 번 야유회 때밖에 안 보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 와이프도 있어요. 근데 내 와이프가 김 부장의 편인 거예요 지금. 돌죠. 김 부장을 언제 봤다고. 김 부장의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부장 왜 그랬대? 이러고 김 부장 공감은 김 부장 아내가 해주겠죠.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인류애로 김 부장까지 공감해줘요. 그렇죠?
왜 그랬대? 당신 짜증났겠다. 밥 먹고 얼른 해야겠네. 짜증났겠다는 말을 반복밖에 안 해줬어요. 당신 짜증났겠다. 근데요, 여기까지 쌓였던 분노가 쑥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네. 내 가족이요, 내 아내가요,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짜증났다는 감정을 말하고 기쁘다는 감정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는 건 좋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만큼은 믿는다는 거예요. 손자가, 자식이, 친구가 야, 나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너만은 내 힘든 거 알아줄 것 같아서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아이들은 우주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그 마음만 알아주는 것. 괜찮았으면 짜증났겠다. 그것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확인 사살만 참아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디서 학부모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뭐가 힘들다고 그 마음까지 알아줘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이 왜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저 때까지만 해도요, 저 때도 국민학교였으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책값을 받아오라고 하면 엄마한테 조금 더 받아서 띵깠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값 12,000원이야 그러면 14,000원 받아서 2,000원 갖고 떡볶이 사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공범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엄마 돈을 띵까지 못해요. 스쿨뱅킹이라는 망할 제도가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10원까지 돈을 정확하게 통장에서 이체해가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수학여행 애들 수련회가 다시 가는데 뭐 16만 8,500원이면 보통 때 우리 같으면 한 17만 원 받아가지고 나머지 좀 마라탕 먹고 하면 되는데 16만 8,520원을 정확히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돈을 띵까지가 못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도가 되거나 도둑이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딴짓을 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못해요. 코인 노래방 아시죠? 코인 노래방, 아이들은 줄여서 코노라고 불러요. 근데 코인 노래방이 왜 생겼냐면 노래방에 갈 시간이 1시간이 없어서요. 노래방에 옛날에 제 또래들 많으신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1시간 돈을 내요. 그럼 끝날 때쯤 사장님이 20분을 더 주세요. 너무 좋은 사장님이잖아요. 또 나갈 쯤 10분을 더 주세요. 진짜 좋은 사장님이잖아요. 진짜 나가려고 했는데 5분을 더 줘요. 한곡 더 부르라고. 진짜 우리 아빠 하고 싶은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돈이 있어도요, 1시간 동안 시간 간격이 안 나서 코인 노래방을 가서 2곡을 부르고 와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요, 홈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어떤 중2짜리 여자애가 저한테 쌤, 저요 코노 갔다가 학원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왕 가는 거 한 30분 부르고 와, 스트레스 좀 풀고 와 그랬거든요. 아이 쌤, 저 2곡밖에 못해요. 왜? 나 한자 학원 끝나고 수학학원 시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안쓰럽잖아요. 학원을 옛날에는 어떻게 땡땡이 쳤냐면요, 집에 전화 코드 뽑아 놓으면 돼요. 원장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봐요, 없이 받을 수가 없는데 원장님은 집에까지 나누거든요. 지금은요, 등교 알림 가고요, 학교 알림 가요. 물론 위험한 세상이라 우리의 불안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틈이 없어요. 왜냐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학교 알림이 왔는데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늦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CCTV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유튜브 왜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숨 쉬고 싶어서요, 쌤. 잠수하고 있는 것 같대요, 자기 삶이. 그냥 뭐 한대요.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뭐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 듣고 막 하는데 그냥 로봇 같대요. 근데 잠깐 딴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잠깐 동안 놀 친구가 없죠. 다 학원 갔으니까.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10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유튜브밖에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게임도 1시간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잠깐 숨 쉬려고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하는 게 싫으시면 우리 성락교회 센터 하나에다가 에버랜드를 만듭시다. 네. 신도림 센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유튜브 안 할걸요? 실컷 뛰어놀 데가 없잖아요. 컵밥 아세요? 컵밥. 학원에서 학원 갈 때 애들이 컵에 밥을 넣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식구란 한 분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식구가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소통을 못 해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엄마랑 아이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12시 점심에 식당을 예약해요. 룸 되는 식당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1시에 가요. 둘이 울면서 화해하고 있어요.
얘기할 시간만 주어져도 화해하고 소통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컵밥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막 한동안 컵밥 너무 가슴 아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강남의 한 학부모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한 학부모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작가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우리가 이제 컵밥을 유기농으로 만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컵밥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였지? 제가 무슨 초점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힘들어요. 너무 다 알려주고 다 CCTV가 달려서 지금 아이들도 환경은 좋아진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훨씬 더 오염됐잖아요. 우리 과일 그렇게까지 안 씻고 먹어도 됐던 세상이었잖아요. 너무 많은 오염과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공감되거든요. 조금 짠해하셨으면 좋겠고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든 세상이라 저희 권사님이 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요즘에 왜 안 팔린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랬더니 다 아파서. 너 성지순례 가려면 지금 가. 나 이제 갈 수 있게 됐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픈 우리들끼리 서로의 마음 정도는 알아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배려입니다. 되게 신기하게요. 내 자식이면 내가 친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아세요? 내가 친하고 내 가족이면 내 내에서 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가장 함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 팔인 거예요. 내에서. 내 팔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손가락인 거예요.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타인이라는 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은 피조물이지. 이걸 계속 연습해야지 우리 뇌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어요. 우리 애가 원래 그랬어요. 원래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은 좋은 때요. 왜 제가 저희 엄마를 전도하고 엄마를 3개월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 다 하진 못하는데 그리고 아빠랑은 못 살겠는 거예요. 아빠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섬기고 저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는 주님이 달라요. 여러분 되게 늦게 알아들으시네요. 금요일 얘기했더니 바로 알아들어서 제가 다 회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빠랑 못 살겠어서 제가 그때 24살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돈이 없어도 고기 카레 먹는데 오빠 고기 살 돈이 없어. 그러면 감자만 넣고 먹자.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던데요. 맛 없던데요. 감자만 넣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육아의 순간과 맞는 게 있어요. 막 지금 젊은 엄마들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는 것처럼 예쁜 순간들. 우리 아이가 말 잘 들었을 때 뭐 이런 순간에는 원래 얘가 너무 착했는데 이 원래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잘하지는 못해도 자라나요. 잘하면서 계속 변하는데 저는 한 2년 전만 해도 꽃무늬 이불을 사는 우리 교회 언니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면 저 집에 저렇게 막 꽃이 막 만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는 같이 샀어요. 집 환해 보이고 좋다만요. 인간은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은 계속 변한다는 진리밖에 없대요. 근데 그 변한 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되게 신기하죠. 얘가 지금 있는 걸 입력해야 되는데요. 휴대폰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아니 자꾸 옛날을 고집해요. 아니요, 지금 이런 걸 입력해 주셔야 돼요. 할머니 나 이제 공국 싫어해. 저번엔 많이 먹었지만 그럼 다른 거 끓이셔야 되는데 공국 한 번 좋아하면 6년 동안 우리 할머니 맨날 공국 끓여가지고 전 지금도 공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간은 자라나요. 그렇죠? 그걸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배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극동방송 일하다가 그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드라마 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썼냐면 사연을 보내세요. 청취자들이. 그럼 제가 드라마를 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사연을 보내셨어요. 65세가 넘어서 탈북한 분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65세는 청춘이지만 그 65세는 지금 우리 90 정도 돼요. 영양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탈북을 하신 거예요. 사연을 보내셨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있고 북한에서도 예배 드렸다는 것도 있는데 다 못 알아듣겠으니 제가 드라마를 짜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 인터뷰를 해야 돼요. 뵈서 추가적으로 질문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할머니 사연이 당첨되셨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원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작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조금 제가 더 여쭤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시간 나실 때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는 광명시 하안동이고요. 방송국은 상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시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전철도 2번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맞죠. 편지에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작가님 제가 방송국으로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작가님 제가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3번째 4번째 하니까 좀 우기는 분인가 보다. 근데 제가 더 우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리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할머니 오시고 제가 마중 나가 있을게요 그랬어요. 모시고 왔는데 들었던 얘기가 다 기억은 안 나요. 2가지가 기억나는데 다 이제 넘어오다가 강이 나온대요. 그럼 브로커가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브로커가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뛰세요 그런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악어가 있는 강이래요. 근데 악어가 있다고 알려줘도 못 뛰고 느리게 뛰면 잡혀 먹힌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냥 빨리 뛰라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철조망이 있는데요. 이 철조망만 넘어가면 국경을 넘어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싶겠죠 북한에선. 그 여기를 전기를 통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 건강해서 그런지 전기가 와도 넘어가더래요. 근데 할머니는 영양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2번 잡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데려갈 수 없죠. 자기들이 생존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쓰러진 채로 할 수 없이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셨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어스름한 새벽이더래요.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겠더래요. 여러분 겪어본 건 더 무섭잖아요. 왜 첫째 날 때는 멋 모르고 났는데 둘째 날 때는 아픈 거 알아서 무섭고 우리 아픈 거 알면 무섭잖아요. 제 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전혀 공감 안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대상포진 걸렸다니까 막 울더래요. 왜냐면 어머니가 대상포진 걸려봤거든요. 진짜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공개 처형이에요. 그 사람들 다 보여줬거든요. 못 가겠잖아요. 근데 저 끝에요. 후레쉬 불빛이 보이는 것 같더래요. 잡으러 오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절로 가도 죽어 일로 가도 죽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혹시 당신께 가야 될 운명이면 나 전기줄 잡고 즉사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한테 가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한테는 딸 아니냐고. 그러면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나 이거 잡고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나더래요. 잡았는데 전기가 안 오더랍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은혜일 수도 있고 몇 시간만 시간이 전기가 안 통했을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우리가 현상을 확대하지 않아도 넘었는데요. 전기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철조망이래요. 그러니까 막 다리 안쪽에 스크래치가 막 기스가 난 거예요. 근데 바로 치료를 못해서 파상풍이 걸리시고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해지신 상태인 거예요.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으니까 너무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모시고 나갔는데 처음엔 좀 얄미웠고 너무 우기시니까 내가 간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나가면서 저희 챙겨드릴 수 있는 사은품 같은 거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막 홍삼 세트 이런 거 챙겨드리고 나가실 때는 택시 태워 보내드려야겠다. 그 비용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마음이 그래서 택시 태워 보내드려야겠다 하고 모시고 나가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막내 작가였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이랑 PD님 선배님들이 아이고 버릇없이 저 불편한 할머니를 여기까지 오시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은 인터뷰 갈 때 가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간다고 했는데 오신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억울한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잔머리가 발동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면서 할머니 인터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좀 더 큰 소리로 근데 제가 3번이나 가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셨어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제 뒤에 되게 말이 많은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 한 분만 있으면 방송 전체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님이요 제 손을 덥석 붙잡고 작가님 덕분에 저 소원 이룬 거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요
북한 지하교회에 있을 때 설교자가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그 공개 처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설교자가 아무도 안 오죠. 무섭잖아요. 아무도 목회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신도들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한 명이 남한에서는 막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게 북한의 주파수가 통한다고, 우리가 라디오만 하나 구하면 그걸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대요. 그래갖고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비싸게 라디오를 구해서 주파를 맞췄더니 정말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모여서 지하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신기한 게 조그만 라디오에서 너무 가고 싶은 나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매일 하셨던 두 가지 소원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저는 탈북 못할 거라고 해요. 늙어서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던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나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탈북 좀 시켜주세요. 나 자유의 땅에서 죽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 이 방송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조그만 데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가갖고 막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 남한에는 이런 방송국 여러 개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맨 두 번 기도를 하셨고, 첫 번째 소원 이뤘죠. 두 번째 소원만 이루면 되는데 전화 연결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보셨대요. 문자도 보내보고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 사연을 모집합니다. 본인 너무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 막 어느한 글씨로 막 북한 사투리 써가면서 보낸 거예요. 그게 제 손에 들어왔고 제가 너무 감동했고 모시고 두 번째 소원을 이룰 뻔했는데 저희가 막을 뻔했죠. 왜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막을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억울한 게 배려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분의 몸을 배려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은 아니고요. 마음을.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프신데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을 이렇게 무거운 헬스 기구를 드는 걸 연습하셨대요. 매일. 왜 그랬냐면 손녀가 5살인데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제일 꼭대기에 별을 달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걔 한번 들어서 별 달게 해주려고 그거를 1년 넘게 움직이고 또 얘를 한 번 올려주시고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근손실이 많으셔서. 네. 근데 막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마음은 제가 모르고 그냥 몸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오시기 힘들 줄 알고 배려한다고 했던 거예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한 두 번째쯤 할머니 근데요 왜 꼭 그렇게 오고 싶으세요? 물으셨으면 저는 중간에 통화해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물었냐면요, 저는 할머니라서 우긴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많이 우기셨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생긴 거예요. 제가요 강의를 가면 작가 강의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 강의는 뭔가 되게 낮은 톤으로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그것도 가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분을 보신 거예요. 한 명이요. 요즘 청소년들 너무 말썽이야 라고 하시는 건 금쪽이 한 명을 보신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야, 아줌마들은 좀 그래 라고 하는 건 뭔가 예의 바르지 않은 아줌마를 본 거지 모든 아줌마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편해요. 왜요? 밀어두면 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는 그래? 야, 다문화권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야, 아줌마들은 원래 그래. 결혼하면 다 그래. 야, 청소년들은 원래 그래. 야, 중이들은 그래 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집안에도 있어요. 우리 애가 방문 닫아요. 사춘기인가 봐요. 사춘기인데 방문을 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방문 닫았다고 사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춘기는 엄마가 정해요. 방문 닫으면 사춘기인가 봐요. 갱년기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친구가. 나 오늘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갱년기인가 봐.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제일 두려운 거. 나는 화나면 말해야 되는 생각인데 얘가 방문 닫고 들어가면 두렵거든요. 그럼 방문 닫고 들어가면 어머 사춘기인가 봐. 이런 거예요. 난 더위를 많이 타는데 갱년기면 열 나면 어떡해. 근데 열이 나면 어머 갱년기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아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사람은. 7살짜리도 그냥 말하기 싫어 이모 그러는데요?
있어요. 그럴 때가. 그리고 그날따라 친구랑 싸우실 수도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생리를 해서 기분이 뭔가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사춘기인가 봐. 야, 중2라서 그래. 아니, 중2라서 그런 거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묻지 않아요. 왜요? 중2는 그래. 우리 아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애들이 많이 그래요. 쌤, 제가 셔틀급 타면 맛있는 거 사드리러 올게요. 그리고 안 와요. 살아있으면 됐죠. 근데 가끔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한 녀석이 와서 알바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밥을 사줄 정도는 안 되고 우리 쌤 커피를 사줄 정도는 벌었나 봐요. 쌤, 스타벅스 가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갔는데 이 친구는 커피를 하나도 몰라요. 커피 한 모금만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애라서 커피를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커피숍에 갔더니 나한테 커피를 시키래요. 쌤 커피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청소년들과 치킨을 많이 먹어가지고 매일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되는 칼로리를 쌓아요. 커피도 칼로리를 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시원한 아라고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줘 그랬거든요. 그 얘가 보기에 아메리카노가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본인이 처음 사주니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쌤 더 비싼 거 먹어요. 아니야, 나는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 아니에요, 더 비싼 거 먹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돈으로 줄래 할 수 없잖아요. 난 차라리 아메리카노 사주고 남는 거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너가 사주고 싶은 거 사와 그랬더니요. 음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거 막 생크림 이만큼 올라가져 있고요. 막 딸기도 설탕을 입혔어요. 딸기 맛있는데 설탕을 입혀서 막 담가져 있고 이런 걸 사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났어요. 사진 찍어서 막 친구들한테 톡방에다가 내가 우리 쌤이가 사줬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먹고 지금 3개월 반 동안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생크림이 어디 위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왜 그랬어요? 우리 쌤 좋은 거 사들고 싶어서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 싸지만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배려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최고인 거 해주고 싶어서. 근데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보기에 좀 허름한 거라도 얘가 보기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보다 맞지 않아도 너 지금은 그렇구나 하셔야지 야,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이 아이가 바뀌었구나. 자라났구나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말 속도 괜찮으세요? 저 됐다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강의 들으시면 못 들으세요. 이거 막 2배속 돌리거든요. 애들은 빠르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을 만나야 되니까 말속도를 더 느리게 할 수 없는 건 제가 자꾸 느려지면 애들이 안 만나주거든요. 네, 저는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랑 얘기를 원래 안 했었어요. 근데 꼭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게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저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제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남동생 태어났다고 걔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요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할머니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할머니랑 찍었던 어렸을 때 사진 갖고 오라 그래요. 아빠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빠랑 찍었던 어렸을 때 사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너무 한바구음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 사진 찍잖아요. 야, 너 지금 이 할아버지가 너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렇대요. 너 몰라서 그래. 야, 아기가 태어나면 똥만 잘 싸도 너무 사랑스러운 게 부모고 할머니 할아버지야. 너가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 너 똥만 잘 싸도 사랑스럽다는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미셔. 어디 가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 크니까 표현이 좀 적어지시고 그럴 뿐이지 절대 동생을 더 사랑하지 않아. 절대 아들이라고 걔만 좋아하지 않아. 너 딸이라고 싫어하시지 않았어. 너 나 태어났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권사님이랑 떡을 돌리신 할머니야. 막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니냐? 그러면 쌤은 맨날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내가 핸드폰이 없는 거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속상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고 그러면 우리도 자꾸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되게 귀여운 자녀를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 가고 특히 첫째를 낳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18개월이어도 큰 애처럼 여겨진대요. 근데 여러분 첫째는 둘째를 잘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김민지로 자라는 거고요. 둘째는 김민정이로 그냥 자라는 거지 민정이 언니로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고3일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동생한테 제가 뭘 하나를 사면 얘를 사줘야 되고 막 이런 강박에 시달렸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 언니예요, 엄마 아니고? 월권하지 마요. 이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편리에 의해서 큰애라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야제 같은 거 하면 유치부, 소년부까지도 막 율동하면 막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다 나와 사진 찍어요. 그 중등부부터는 왜 안 나오세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노란 리본 달고 춤추는 게 더 힘들까요? 키 186짜리 남자애가 노란 티 입고 춤추는 게 더 힘들까요? 더 힘든 거 하셔야죠. 왜 권사님들 할 때 안 나오세요? 제가 언제 철화 예배 갔더니요, 85세 이상의 권사님들이, 여성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요 특송을 하셨거든요. 꽃들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난 지금 요단강 건너도 주님 만나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저렇게 곱게 늙을 수 있을까? 저렇게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사진 안 찍는 거예요. 제가 막 사진 찍어서 막 권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막 그러면 찍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한테 나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저도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못 듣고 자라서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무슨 말 많이 하시냐면 아이고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요. 그럼 뭐 전라도는 허벌나게 잘해야 되는데 전라도도 이런 상담이 많은데요. 왜 지역과 과거를 핑계 댈까요? 그건 상담사가 고쳐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아이들은 고치고 싶어서 오거든요. 어른들은 안 고치고 싶어서 와요. 나이대로 살아도 되죠? 약고 그래서 그럼 과거랑 지역은 고쳐줄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요. 지역색이 분명히 있어요. 저 처음 부산 강의 갔을 때 다 화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전 거 말고요, 그냥 지금요. 이것도 표현이에요. 아빠가 경상도 남자라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사랑스러운데 우리 딸. 야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자라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오글거리는데 너무 말하고 싶은데 요 말 그대로 꺼내주셔도 괜찮거든요. 꼭 사랑해 이렇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면 전 뭘 느끼냐면 인생이 절벽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친구들 구하려고 우리가 옥상 밑에 뭘 깔아놓냐면 건물 밑에 에어매트 깔아두거든요. 떨어질 때 에어매트에 안착하라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 친구들은요, 표현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이 에어매트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아예 안 일으키진 않는데요, 그 문제가 일어나도 그 에어매트가 있어요. 적금이래요. 0세부터 3세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안정감을 주면 적금 이자가 막 붙는데요. 근데 청소년기부터는 원금을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저한테 주식도 못하는 바보라고, 야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 그랬던 친구가 저한테 어저께 부탁한 기도 제목이 원금 찾게 해달라고 해요. 저는 주식시장을 모르지만 원금 찾는 게 되게 중요해졌나 봐요 지금. 자 여러분 원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년이어도 성년이어도 그 표현, 우리 엄마 품에선 우리 아빠 품에선 나도 그냥 자식이지, 나도 애기지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소년재판 참관을 가끔 가거든요. 그럼 소년재판을 가면 잘못한 소년이 오고요, 잘못한 소년의 보호자가 와요. 보호자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친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이들의 잘못은 아이들 스스로 일으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있는 문제를 전가받은 거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는데 보통 재판장에 오면 이 보호자의 모습은 되게 겸손하죠.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 태도도 정상 참작이 돼요. 되게 겸손하게 들어오는데요. 보호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뭐 엄마가 올 때도 있고 아빠가 올 때도 있고 할머니가 올 때도 있고 삼촌이 올 때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도 엄마가 가장 많이 오시긴 해요. 근데 한 어머니가요, 저렇게 오셔도 되나 싶게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선 미용실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고데기를 다 하시고요, 메이크업을 진짜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속눈썹도 10cm를 붙이시고 하이 높은 구두를 신고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원피스가 되게 화려해요. 레드카펫 밟는 줄 알았어요. 그런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복장에 편견이 있진 않아요. 제 친구는 속눈썹 붙여야 편의점 가는 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의 느낌이 쎄한 거예요.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저런 느낌으로 재판장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느낌이 맞았어요. 보통은 보호자한테 물어요, 판사님이. 아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이러거든요. 언젠가 미국에서요, 여자 꼬마 아이가 장롱 밑에 들어간 걸 발견이 못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오자마자 제가 그런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못 봐서. 네, 미국의 번역으로는 내가 죽인 거예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한국 변호사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정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근데 이 엄마가요,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뭐 제 불찰입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 톤 아세요? 아침 드라마 작가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을 때 다음 회가 궁금해야 돼요. 톤이 높아요. 저녁 드라마는 시어머니 전화 오면 여보세요 어머니 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아침 드라마는 어머니 전화 오셨네 여보세요 하고 받아요. 그래서 김치로 뺨을 때려도 소리가 나잖아요. 아침 드라마는 그래요. 톤이 높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그걸 왜 몰라요? 판사님은 자식 일을 다 아세요? 뭐 CCTV라도 달아놓으셨나 봐요. 뭐 이래요. 우리가 쫄았어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 몇 번 하시다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잘못한 아이한테 김민수 옆에 엄마한테 무릎 꿇어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판사님이 시키니까 당연히 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뭘 시키셨냐면 자 지금부터 판사님이 시키는 거 하고 넘어가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10번 말하자. 그래요. 그럼 보통 애들이 해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판사님이 시키는 거잖아요. 얘는 큰 잘못은 안 저질렀어요. 근데 작은 잘못도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돼요. 자꾸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는데 이 아이가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미안한데 한 번도 안 해봤건 100번을 해봤건 판사님이 너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이상 판사님이 시키는 건 여기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요. 네.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유를 말해줄게. 너가 지금 사랑한다고 10번 말하고 잘 이수하면 쉼터로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어. 근데 너가 이걸 안 하면 재판 불이행이 돼서 소년원으로 가야 돼. 네, 전 소년원에 가야 돼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무기력을 학습시켜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쌤 저는 고장나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보호자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항상. 너 이거 고쳐야지. 너 저것도 안 고치고 뭐해. 넌 이거 안 고치고 무슨 교회를 가. 어느 순간 고친다는 건 고장난 거야 하는 말이죠. 네, 고장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부정적인 말은 무기력을 학습시켜요. 이 친구한테 누군가 넌 소년원에나 갈 녀석이라고 한 거예요.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잘못이야. 근데 그 말을 들었어도 너는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야 내가 판사야. 내가 지금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소년원 가고 싶냐? 아니요. 그럼 해. 그랬어요. 정적이 흘렀는데요.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울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울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뭐 숨소리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울음을 참았더니 폐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폐가 아픈 게 맞대요. 저희가 느낌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울음을 참고 제발 사랑한다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판사님이 시간이 없어 다음 재판 해야 돼. 좀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사랑합니다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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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엄마 있잖아요. 냉혈한 같은 엄마. 그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잘못했어. 나 너가 이렇게 될 줄 나 몰랐어. 아이 같은 엄마들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요. 더 아빠 같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6번째부터는 뭔지 모르겠지 조금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희한테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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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를 하고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피를 토하듯이. 막 울다가 판사님한테 쫓겨났어요. 다음 재판 해야 되니까. 저녁 집회면 좀 울려드릴 텐데. 그리고 엄마는 부모 교육 35시간인가요? 받고 아이는 쉼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게 왜 안 될까 싶더라고요. 집에서 같이 왔거든요. 저거 왜 안 되지? 아니 남을 사랑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저게 왜 안 되지 싶은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배워서 지금 뭐 나라에서 뭘 하냐면 소통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 중에 한 명, 청소년 중에 한 명, 부모가 한 분인 아이들도 많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모 한 명, 아이 한 명이 와서 강의를 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뭐 엄마한테 공감받지 못했던 기억도 나눠보고 딸한테 공감받지 못했던 기억도 나눠보는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의 끝날 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옆에 자녀한테 옆에 보호자한테 사랑한다고 5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이 사랑한다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전국 어딜 가서 이걸 시켜도 꼭 한 기집애가 안 해요. 제가 앞에 서 있으면요 1000명이 모여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또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설문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막 일반 강의는 되게 극악무도해요. 강사를 앞에 세워놓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설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걔한테 가요. 그래서 야 5번만 해주라니까? 그래요. 막 짜증을 내요. 야 너 이거 해줘야 됐고 아 왜요? 막 이래요. 내가 강의 계획서라는 걸 써서 내는데 거기에 사랑한다고 5번 말하는 것까지 적혀 있어. 근데 이걸 다 안 하면 작가님 강의비가 깎여. 그게 농담이에요. 근데 애들은 순진해서 아무리 날라리 애들도 애들이에요. 내가 강의비 깎이는 건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하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씨 막 이래요. 야 끝나고 욕해. 끝나면 내가 강사 아니니까. 근데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합의를 보자. 3번만 해. 그럼 넌 통과시켜줄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옆에 보호자를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신비한 건 한 번도 보호자가 먼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리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을 훨씬 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우린 조건이 있잖아요. 애들은 조건이 없어요. 너가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뭔지 말해봐 그랬더니 중1짜리 남자애가 우리 엄마 밥이 진짜 맛없는데 내가 맛있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조건이 없어요. 맛없어도 사랑해. 우린 맛있어야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봐요.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어쩔 수 없이 봐요. 그럼 눈을 마주치고 둘이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삐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거 있죠. 이제 너가 드라이기에 코도 안 뽑고 가도 엄마가 뭐라고 안 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부자리 정리 안 하고 학교 가도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할게. 그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화나고 속상한 건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로 지구가 망가지지 않고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파괴하지. 애들은 그런 파괴의 문제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저지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하나는 어른들한테 배운 것. 하나는 사이코패스가 있겠죠.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비율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 스스로 어떤 파괴의 문제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마다요. 너무 울어서 나중에 모시고 나와가지고 밥 사드리고 이런 적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순서만 알잖아요. 간 순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제가 북경에 강의를 갔을 때 그때 김상훈이라는 찬양사역자가 같이 갔었어요. 그분이 심장이 안 좋은데 찬양사역을 다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물심장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심장이 고물이지만 예수 따라 뛰고 싶은 심장이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져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사랑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희 선배님이 쓰셨거든요.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신혼 부부인 아들 부부한테 남이란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은 처음 마음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엄마는 아니야. 마지막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보는 이 사람의 얼굴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먹는 밥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이 전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2가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요 소통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거면 한동안 되게 교회도 강의 많이 다녔었던 행복 전도사라고 하시는 교수님 계셨어요. 스스로 목숨 끊으셨거든요. 행복이 가르쳐서 되는 거면 서울대만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11일 날 서울대 대학원이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써놓고 간 유서에 공부가 너무 힘들다 였어요.
가르쳐도 되는 거면 공무원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유퀴즈에 나왔던 최연소 공무원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행복을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막 어떻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요. 이거 정확하거든요. 지금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시면 언젠가 믿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저한테 상담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 어머니들이 계세요. 저는 불행했는데요. 우리 아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사례에는 없습니다.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지. 행복은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불행했어요. 저희 아버지 술만 먹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버는데 저희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직장을 가지면 뭔가 딸을 제때 잘 못 볼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일자리가 뭐였냐면 남대문 시장의 새벽 시장이었어요. 밤 12시에 나가서 포키 아동복이라는 아동복 상가에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간판 하시는 분이 묻더래요. 가게 이름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젖먹이 딸을 떼놓고 온 게 너무 가슴에 걸려서 선화라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 가게 이름은 선화였어요.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문을 열어요. 장사를 다 하고 들어오면 오후 3시쯤 돼요. 식사하시고 준비하고 우리들 오면 우리들을 그렇게 환영해 줬거든요. 저는 그 환영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막 환영해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자요. 그게 우리 엄마의 유일한 생활이었는데 제가 1학년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게 동생들도 있는데요. 그때도 온종일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인데 보육해주는 저녁까지. 근데 제가 1학년이 되니까 제 첫째인데 일찍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일찍 오니까 얘가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고 처음에는 막 다 차려주고 잤지만 피곤하니까 못 차려줄 때도 있잖아요. 애들은 보육원에서 밥을 먹고 오고 할머니가 찾아서 먹여서 데리고 오든가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뭘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면 후라이 하는 법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붙잡고 엄마가 밥 못 해놓고 잠들었으면 찬밥에다라도 후라이를 얹어서 먹으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먹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배웠다고 배운 대로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많은 교육들을 배운 대로 하셨으면 우리 모두 다 하버드에 있어야 돼요. 동기는 부여되는 것보다 유발돼야 내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해먹었어요. 어느 날부터였냐면 제가 막 학교 갔다 빨리 왔어요.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막 빨리 왔더니 엄마가 후라이를 얹어서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야 베이컨도 아니고 소세지도 아닌데 저기 저렇게 맛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혼자 먹을 때 후라이를 얹어 먹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부모면 조부모면 너네 재력 있어? 재력 없으면 정보력이라도 있어야 돼. 야 빨리 알아봐야지. 후라이 하는 종류, 빨리 수란 하는 종류, 막 스크램블 하는 종류, 막 반숙하는 거 다 가르쳐줘야지. 후라이팬 종류는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막 주물도 있고 막 양면도 있어. 라고 계속 속삭여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처럼. 근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아무리 알아보셔도 좋아하는 직업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6가지. 뭔지 아세요? 변호사, 판사, 의사, 공무원, 삼성, LG.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비추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있어야 진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직업이 50가지면 애들은 30가지를 알고요. 진로쌤은 35가지를 알고요. 부모님들은 10가지를 안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애들을 만나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후라이를 좀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교회 다녀도 30평은 살아야 행복한 거래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다녀도요 연고대까지는 가야지 사람이래요. 이러면요 가더라도 문제가 돼요. 지금 제가 명문대생들 상담하거든요. 미치겠대요. 우리 엄마가 여기만 오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진짜 미치겠대요. 왜? 낮에 도서관을 못 가요. 왜? 친구들이 보잖아요. 그런 경쟁과 긴장 상태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죽어 있는 것 같대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대요. 물론 잘 되는 거 좋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잘 돼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잘 돼야만 행복해 하시면 베이컨만 맛있어 하시면 이 아이가 후라이가 있을 때 죽어요. 근데 야 베이컨도 주시고 소세지도 주실 거지만 후라이가 있어도 너랑 같이 먹는 밥상은 행복한 거야 라고 하시면 베이컨을 계속 먹다가 어느 날 하루는 후라이 먹어야 돼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막 열심히 했더니 일반 강의에 가면 부모님 강의를 하면 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근데 꼭 한 분이나 두 분이 오세요. 그럼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느 아버지 한 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작가님 가서 그 후라이 얘기는 계속 어디나 처음 가면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셰프래요. 요리사래요. 오늘 비번인데 요리 학교에 처음 딱 들어갔더니 본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자, 후라이를 할 건데요. 계란을 깨야겠죠. 계란 깨는 법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러더래요. 안 배웠잖아요. 따로 배우지 않았었죠. 계란 깨는 법을 1번 어떻게 한다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어리둥절한대요. 그랬더니 깨보라고 한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싱크대에 치고 어떤 사람은 후라이팬에 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배우셨어요? 네, 그랬더니 맞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셨던 걸 본 거지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아마 집에 계신 어머니나 할머니가 후라이팬에 치셨으면 후라이팬에 치실 거고요. 싱크대에 쳤으면 싱크대에 쳤을 거고 머리에 쳤으면 머리에 칠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요리이고 예, 우리가 전수하고 싶은 요리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후라이를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참교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차 강의면 보통 엄마들에게 10만 원 생활비에 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거든요. 별소리를 다 해요. 뭐 작가님은 뭐 강의니까 돈이나 벌지 뭐. 아이고 우리 살림하는데 그 10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뭐 지금 25일 카드값 결제했는데 뭐 10만 원 떼라고 숙제를 내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해오라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요. 뭐 엄청 밝아져서 와요. 친구가 가평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를 갔다 왔다. 뭐 자기 원래 뮤지컬 좋아하는데 애들 학원비 때문에 못 봤는데 자기가 조승구 뮤지컬 한 장 남은 걸 봤다.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다. 여러분 사람은 최소한의 이기가 있어야 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리려고 주어진 삶이에요. 견디려고 주어진 삶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식으로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자들 만나보니까 걔네들은 아껴서 부자 되는 애들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더라고요. 부자 계시면 죄송해요. 10만 원 쓰셔도 여러분들 위해 쓰셔도 막 그것 때문에 미치게 가난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미치게 부자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삶을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탁하려고 어른들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살아있음을 고마워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는 이름을 달리 써요. 오하루라는 이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문해창작과에 갔더니요. 저는 별명이 천연기념물이라고 붙었어요. 담배 안 펴서요. 문해창작과라는 곳은 예술대학이라는 곳은 담배와 술이 너무 당연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인간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일찍 죽을 것 같다고 간접 흡연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혼자 안 피는데 연기를 제가 제일 많이 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오빠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동지 같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하루마다 기분이 제가 1일 1비 하는 캐릭터거든요.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소원이 뭐였냐면 시나리오가 당선되고 여자친구와 상견례해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여자친구 집에서 시나리오가 당선되어 허락해준다 그랬거든요. 당선이 됐어요. 너무 기쁘게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신촌을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아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거기 신촌이잖아. 오빠 오늘 신촌 간다며.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장난치지 마. 그리고 끊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한테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시계를 보고 얘기하더래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병원을 빨리 데리고 갔는데 한 선배가 뇌경색이 온 거였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온 오빠는 어떻게 됐었냐면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쪽만 움직여서 나왔어요. 당연히 여자친구 집에선 반대했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차라리 잘 됐다. 상견례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오빠가 이별통보를 받고 우리는 쓰러질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쇼크 받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쇼크잖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예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보길래 오빠 경기 막 피치 올라가서 응원하고 그러면 뇌에 안 좋대. 자고 우리가 내일 올게. 우리가 오빠가 잘못될까 봐 계속 순번을 돌았거든요. 내일 올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날 가기로 했던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아야 어디야? 나 길거리. 야 어디 좀 앉아봐. 길거리인데 어디를 앉아? 아니 앉아서 들어. 얘기가 좀 길어서 그래. 벤치를 찾아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쓰러질까 봐 앉아서 들으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 화장실을 갔다가 잘게라고 했던 그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었고요.
제가 그 장례식에서 소설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소설 쓰면 오빠가 지어준 이름으로 오빠 뜻까지 기리면서 쓸게 했는데 청소년들 만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못 쓰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매일 한 명씩 저랑 상담하러 오는 친구가 한 명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울해졌는데 제가 만나는 친구 하나가 쌤 소설 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쌤 시간만 나면 소설 쓴다며. 뒤통수를 딱 맞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소설을 썼는데 그게 당선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요. 지읒시읒 키읔 리을이란 제목이에요. 근데 자살 클럽이거든요. 점심 카레 아니냐고 하시는데 재생크림도 얘기하시는 재생크림도 아니고요. 재생크림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잖아요. 소설은 제목은 아니고 살자 클럽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그럼 죽고 싶은 아이들 와 그랬더니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도와준다고 거짓말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첫 소설을 제가 저렇게 쓸지 몰랐는데 저렇게 쓴 이유가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1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잃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제가 그저께 여수에 저녁 강의를 가다가 그 하늘나라의 간 친구랑 비슷한 뒷모습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걔 이름을 불렀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볼 때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착각해? 착각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제주도로 갔다 온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선물 사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제주도로 가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 10월 28일 날 한 어머니가 저한테 딸이 1등 했으면 좋겠다고. 딸이 한 분야에 3등이에요. 전국에서요. 3등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사다마오는 애 안 썼겠어요? 김연아만큼 애썼을 거예요. 그 순위라는 건 운도 따르는 거잖아요. 막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다음날 이 아이가 잠을 한 잠 못 자고 주말에는 놀아야겠다. 홍대 갈까 이태원 갈까? 그러다가 이태원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오늘 오다가 진짜 슬픈 거 안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다가 이렇게 아이가 쌤 이거 봐요 하고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이태원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였어요. 딸이 미국 공인 회계사를 준비했대요. 5년을 입시를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딸을 위해서 레시피를 300개를 개발해가지고 매일 아침을 차려줬대요. 근데 작년 8월 22일 날 날짜도 안 까먹네요. 8월 22일 날 아빠 됐어 나 됐어. 그런데 아빠가 회사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막 호들갑을 못 떠니까 됐어. 그리고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이 딸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됐어 이러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좀 더 기뻐해 줄 걸 그랬어요. 내가 회사라서 아니 회사에서 좀 호들갑 좀 떨어도 되지. 내 딸이 미국 공인 회계사 붙었는데 그걸 못하고 체면 생각하느라고 축하해 그걸 못한 게 아직 너무 한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할로윈이란 문화를 섬기는 거 안 좋고 그 문화를 섬기려고만 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요 이태원과 홍대는 그냥 놀러 가는 곳이에요. 쌤 홍대 갔다 올게요. 이태원 갔다 올게요. 미국에서 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가 놀러 왔다가 관광지에서 갔다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로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생명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살아주어 고맙다고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주어 고마워라고 강의하는데 그 강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감사한데요. 슬퍼요. 초등학교에서도 들어와요. 저번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1학년짜리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집 나갔는데 살아주어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1학년짜리 아이가. 점점 아픔이 내려가요. 사회가 악해지면서. 저는 강의에 오면서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신도림으로 착각하셔서 기사님이 신도림으로 가셔서 다시 오면서 성교사님께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전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다는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들어야 되면 들리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많이 오게 해달라는 건 이미 담당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오기로 했던 분들이 살아서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기적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아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 계시는 것만 해도 좋은데 뭐 듣고 뭐 자시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살아있음을 존중받지 못해요.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언젠가 아이를 잃은 부모님
항상 오신 항구에 갔더니 초코파이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초코파이 좋아했는데 한 박스를 사준 적이 없대요. 이 썩는다고. 이렇게 갈 걸. 요즘 치약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도 잘 안 썩는데 그거 한 박스를 못 해줬다고. 근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아이고 그래도 살아 돌아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원 가야죠. 그러면 저 엄청 화내시지 않겠어요? 이것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한테. 근데 살아있는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살아만 있으면 뭐하니에요. 되게 신기하죠.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부모님들은 살아만 있어 싫다고 하면 제가 어느 초점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그냥 이분들을 모셔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되게 힘든 세상이거든요. 공부는 공부하는 애가 제일 하고 싶어요. 승진은 승진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고요. 살림은 살림하는 주부가 제일 하고 싶고요. 강의는 강의하는 제가 더 하고 싶지 여러분은 잘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안쓰럽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일찍 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1등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파트 사고 싶겠어요. 얼마나 좋은 차 끌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이 다 살아서 오는 거거든요. 살아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신생아. 피투성이 신생아 핏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핏덩이라도 사람은 있으래요. 사람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보시면 문제가 되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생명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해요? 그 다음 건 다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예언 하나 하자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작아질 수 있는 건 태 속에 있었던 그 아이, 점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내 곁에서 숨 쉬고 있다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큰 감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지나갔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 동안 뭐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가주시고 명절에 시험 잘 봤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작아서 힘든 아이들한테 너 왜 아직도 작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음을 고마워해 주라는 부탁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